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디비던 디스카운트 모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이제 주식 그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한 모형인데, 여기에 있는 이 D라는 거는 디비던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배당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로라는 거는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이라는 거는 이제 1년 뒤의 시점, 2는 2년 뒤의 시점, 3은 3년 뒤의 시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주식을 사게 되면 만약에 주식을 사면 1년 뒤에 뭐 받습니까? 배당금 받죠. 그게 이제 1년 뒤에 받는 배당금의 액수를 D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받는 배당금 액수를 D2라고 이야기하고 3년 뒤에 받는 배당금 액수를 D3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해마다 이제 배당금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있는 거죠. 끝까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 그 주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안 팔고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 첫 번째 기회 1년 뒤에 배당금 받고 2년 뒤에 배당금 받고 3년 뒤에 배당금 받고 4년 뒤에 배당금 받고 5년 뒤에 배당금 받고 쭉 받겠죠. 기업이 안 망하면 영원히 이제 배당금을 받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샀을 때 여러분들 주식을 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년 뒤에 배당금 받으니까 그걸 오늘의 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해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자율이 필요하죠. 뭔가 그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래서 요 K가 현재 가치, 그러니까 1년 뒤에 받는 배당금을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들어가는 그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통 Require Rate of Retur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채권 가격 결정할 때는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Yield to Maturity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주식 가격 결정할 때 이걸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주식 가격,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이제 디비전 디스카운트 모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뒤에 배당금 얼마 받는지 알고, 2년 뒤에 배당금 얼마 받는지 알고, 3년 뒤에 배당금 얼마 받는지 알고, 4년 뒤에 배당금 얼마 받는지 전부 다 쭉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시점마다 받는 배당금이 시점마다 다 다르게 받으니까 1년 뒤에 받고, 2년 뒤에 받고, 3년 뒤에 받으니까 그죠? 그걸 현재 가치화 해야지만이 그 뭐지 내가 앞으로 영원히 받는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지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현재 가치 하면 1년 뒤에 받는 거는 1 플러스 K로 디스카운트 해주고 2년 뒤에 받는 거니까 이거 제곱이 되고 3년 뒤는 세제곱이 되고 이때 이 매년 받는 이 디스카운트 하는 레이시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죠. K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이 모형에 따르면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어떤 기대 퓨처 배당금이 뭡니까? 현재 가치가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배당금의 현재 가치가 결국은 이 디비전 디스카운트 모형에 따르면 그게 여러분들의 주식의 가치라는 거죠. 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주식의 가치, 그렇게 해서 계산된 주식의 가치를, 이게 이제 주식의 가치인데, 이 주식의 가치하고 현재 시장에 가가지고 주식 가격을 비교해서 이 주식의 가치가 얘보다 더 크면 주식을 사면 되는 거고, 반대가 되면 주식을 팔든지, 혹은 공매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금이 그렇게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는 게 이 디비전 디스카운트 모형인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배당금이 내가 1년 뒤에 받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2년 뒤에 받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3년 뒤에 받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가정을 해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정을 얻는 뭐라 그러냐면 배당금이 지금 뭐지 1년 뒤에 받는 배당금, 2년 뒤에 받는 배당금인데 3년 뒤에 받는 배당금이 일정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배당금의 액수가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이런 어떤 매년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년 뒤에 받는 배당금이 만약에 D1이라고 그러면 2년 뒤에 받는 배당금은 1년 뒤에 받는 배당금에다가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G%로 성장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너무 컸으니까 다시 써보면 배당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2년, 3년 뒤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배당금 2년 뒤에 받는 배당금하고 1년 뒤에 받는 배당금의 차이를 빼고 얘를 1년 뒤에 받는 배당금을 나누어주고 곱하기 뭐 100%를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배당금의 성장률이 되는 거죠. 1년과 2년 뒤 배당금의 성장률. 그렇게 해서 배당금의 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100%는 일단 빼버리고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얘가 G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3년 뒤에 받는 배당금에서 2년 뒤에 받는 배당금을 빼고 다시 2년 뒤에 받는 배당금을 나누어 줬을 때 이것도 똑같이 G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매년 일정 비율로 배당금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의 성장률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G로 이제 뭐 0.1이면 10%로 배당금이 성장한다든지 혹은 뭐 0.05면 5%로 배당금 성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은 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결국 이거 다시 써보면 뭐하고 같습니까? D2는 쓰면 G 곱하기 D1 더하기 D1이죠. 다시 쓰면 얘는 뭐하고 같습니까? D1 곱하기 1 플러스 G하고 같죠.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시 써보면 D3는 G 곱하기 D2고 그죠? 더하기 이쪽 넘기면 D2가 되겠지. 다시 쓰면 얘는 D2에 곱하기 1 플러스 뭐 하고 같습니다. G하고 같죠. 그지? 이렇게 계속 쓸 수 있겠죠. 그러면 D2는 D1 곱하기 1 플러스 G니까 얘는 결국 뭐 하고 같습니까? D3는 D1 곱하기 1 플러스 G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다 쓸 수가 있겠죠. 이걸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엑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죠. 저 배당금을 자 이제 D1이 있고 그지? D2는 결국 뭐 하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D1 곱하기 1 플러스 G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D3는 D2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되겠죠. 그지? 다시 쓰면 얘는 결국 뭐 하고 같습니까? D1에 곱하기 1 플러스 G에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D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쓰면 D4는 결국은 D3 곱하기 1 플러스 G고 이거 다시 쓰면 D1에 1 플러스 G에 뭐하고 같습니까? 삼성하고 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겠죠. 그래서 D2는 D1 곱하기 1 플러스 G고 D3는 D1 곱하기 1 플러스 G의 제곱이고 D4는 D1 곱하기 1 플러스 G의 삼성이니까 아까 저기에 우리 배당금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V0였는데 저 V0는 결국 뭐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V0는 결국은 D1 나누기 1 플러스 K가 되고 더하기 D2는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D1 곱하기 1 플러스 G 나누기 1 플러스 K의 제곱하고 같죠. 그리고 D3는 이제 D1
곱하기 1 플러스 g의 제곱이 되고 나누기 1 플러스 k의 뭐하고 같습니까? 삼성하고 같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D1은 아까 똑같고 그지? 이 모형에서 D1은 1, D1 나누기 1 플러스 K 똑같고 D2는 D2 나누기 1 플러스 K의 제곱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걸 D1으로 바꿨으면 이 가정하에서 배당금이 매년 G의 비율로 고정되게 성장한다 그러면 D1 곱하기 1 플러스 G 나누기 1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고 그지? D3 같은 경우는 이제 D1 곱하기 1 플러스 g의 제곱에 나누기 1 플러스 k의 삼성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써내려갈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배당금이 계산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금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의 가치를 다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뭡니까? D1 나누기 1 플러스 K는 모든 항에서 좀 똑같지. 여기도 D1 나누기 1 플러스 K가 있고 여기도 D1 나누기 1 플러스 K가 있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다시 써보면 결국 D1 나누기 1 플러스 K를 밖으로 내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D1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지? 1 플러스 G만 남고 K 1 플러스 K도 K의 제곱도 앞에 1 플러스 K가 빠져나가니까 1 플러스 K만 남고 여기도 D1은 빠져나가고 이제 1 플러스 제곱만 남고 그지? 여기도 1 플러스 K 삼성인데 K 제곱만 남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겠죠. 그지? 이런 형태로 쭉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겠죠. 그지? 앞에는 D1 나누기 1 플러스 K가 있고 그지? 얘 밖으로 밖에 빼낸 거고 그리고 곱하기 이제 나머지 부분들 똑같은 것들을 앞으로 이제 밖으로 빼낸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지? 이제 그러면 요거는 1 더하기 1 플러스 G 나누기 1 플러스 K가 되고 더하기 1 플러스 G의 제곱 나누기 1 플러스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 전체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이제 바뀌니까 요거 일종의 뭡니까? 이게 수열이지, 그렇지? 요거 계산하는 방법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요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계속해서 뭐 일종의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수열에서 배우면 결국은 이게 일종의 그 요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지금 요 부분에 있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했던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제 공통정의 1 플러스 G 나누기 1 플러스 K지. 1 플러스 G 나누기 1 플러스 K 이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G 나누기 1 플러스 K의 3성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요거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뭐 계산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 기본적인 공식만 집어넣어서 요 부분들 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먼저 요 부분, 요 빨간색 있는 부분만 따로 이제 띄어내 보겠습니다. 요 부분만 따로 띄어서 잠깐만요. 지금 요 부분 중에서 요 빨간색 있는 부분만 제가 따로 띄어 보겠습니다. 따로 띄어서 요 부분을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T라고 해보죠. T는 이렇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이거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뭐 수열 배우면서 다 배웠을 건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요 부분을 그 뭐라고 가정을 하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H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H라 그러면 이 T는 뭐 하고 같습니까?
t는 1 더하기 h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h의 3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무한대로 가겠죠, 그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 플러스 g 나누기 1 플러스 k를 h라고 하면 얘 대신에 h 집어넣고 얘는 지금 1 플러스 g 나누기 1 플러스 k의 제곱이니까 h 집어넣으면 h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지? h 3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걸 t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다시 쓸 수 있겠죠, 그지?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양변에다가 h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양변에다가 h를 곱하면 첫 번째 여기는 여기다가 h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도 h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은 h 곱하니까 h가 되고 여기는 h 제곱이 되고 얘는 h 3성이 되고 얘는 이제 h 4성이 되겠죠. 계속 이제 넘어가겠지. 그러면 위에서 t에서 ht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 빼기 h의 이쪽은 t가 되겠고, 그지? 그리고 얘는 뭡니까? 1은 그대로 들어오고 1은 없으니까. 근데 h는 여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제로가 되고 h제곱이니까 제로 되고 h세제곱 제로가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 빠져나와 있어. 결국 남는 건 1만 남겠죠. 그래서 t는 결국 뭐하고 같냐 그러면 1 나누기 1 빼기 h하고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h가 뭐라 그랬습니까? 1 더하기 g 나누기 1 플러스 k라고 했으니까 t는 결국은 뭐하고 같냐 그러면 1 나누기 1 빼기 h에다가 그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지? 1 더하기 g 나누기 1 더하기 k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지? 이제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다시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좀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집에서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그지? 이거는 1 더하기 k 나누기 2라고 같은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걸 다시 써주면 이게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이걸 그냥 손으로 써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우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h는 1 더하기 g에 1 플러스 k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1 빼기 h는 뭐하고 같습니까? 1 빼기 h는 1 더하기 k 분의 1 더하기 k고 다시 쓰면 혹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 빼기 h라는 거는 결국은 1 빼기 1 더하기 g 나누기 1 플러스 k겠지. 이렇게 다시 쓰면 그럼 요게 지금 1은 뭐하고 같습니까? 결국은 1 더하기 k 분의 1 더하기 k잖아. 빼기 1 더하기 g 나누기 1 더하기 k니까 결국은 이거 뭐하고 같습니까? 1 플러스 k 분의 k 빼기 1, 1은 사라지고 그지? k 빼기 g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1-h는 결국은 k 빼기 g 나누기 1 플러스 k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게 지금 1-h가 그건 거죠. 1-h 이렇게 쓰고 다시 좀 일단 요 부분을 빼고 그지? 이렇게 쓸 수 있는 1-h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계산해 봤더니만 뭐 하고 같습니까? 결국은 t는 뭐 하고 같습니까? 1 나누기 k 빼기 g에 나누기 1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써보면 결국은 t는 뭐 하고 같습니까? 제가 이게 첫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여기 1 플러스 k 위로 올라가니까
결국은 저 t는 1 플러스 k 나누기 뭐 하고 같습니다. k 빼기 g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t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게 t라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요 v0에다가 여기 요 전체가 t였으니까 그 부분을 넣어주면 결국 이건 뭐 하고 같습니까? v0는 뭐 하고 같습니까? 여기에서 이 전체가 다 지금 뭐가 된다고? 요 t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얘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이제 그러면 요게 분자의 1 플러스 k가 있고 분자의 1 플러스 k가 있고 분모의 1 플러스 k가 있으니까 얘는 캔슬 아웃 되겠죠. 그지? 결국 남는 건 뭐냐 그러면 그리고 v0는 뭐하고 같으냐 그러면 얘는 캔슬 아웃 되고 그지? 1 플러스 k 캔슬 아웃 되고 k마이너스 g만 남겠지. 그렇게 계산해서 여기 위에는 d1이 되고 남고 분자는 k-g만 남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시는 이 슬라이드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d1 나누기 k 플러스 g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d1은 다시 똑같이 이 뭐지? 디비던드가 d0하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시점에서 뭐지? 이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1은 d0 곱하기 1 플러스 g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 required rate of return, 일종의 리스크 adjusted interest rate입니다. 적당하게 리스크가 조정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 주식 투자했을 때 기업의 그 리스크가 조정되어 있는 이자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K를 우리가 이 K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요 모형이 요 K입니다. 이 모형에서 요 K인데 그 K가 다르게 얘기하면 required rate of return인데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리스크가 조정되어 있는 이자율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스카운트 할 때 쓰는 이자율이었던 거죠. 그리고 G는 이제 일종의 디비던 배당금의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래서 K 빼기 G 분의 D1이 되면 이게 이제 그 기업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모형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죠. 너무 오래 갔으니까.